반갑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학교의 진로교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마다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로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진로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과 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먼저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네.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그래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렇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일찍부터 조기적으로 진로교육을 시작하는 그런 독일이라든가 또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 같은 거 그리고 일본의 직업체험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금 선진적으로 진로교육을 일찍 시작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개개인의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치지 않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치지 않고 체험활동이라든가 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2016년 이전에는 학교마다 자유학년 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네. 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진로교육에 힘쓰는 그런 기관인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학교의 힘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러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처를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연계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전문 직업인들의 강의를 듣고 그런 직업 체험처에 또 가지 못할 때는 간접 체험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체험 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듣고 이렇게 접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탐색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허브기관으로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15년 말에 이제 진로교육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 진로교육법에 의하면 모든 교육감들이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부산에는 16개 구군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다 만들어졌고 또 전국에서도 지금 223개의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자기를 이해하고 또 진로를 찾아 나가게끔 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학업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만 하지만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진로 탐색이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진로 직업 체험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십니까? 네, 그냥 이해하기 좀 쉽게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면 굉장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이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이나 또 어떤 직업 체험처에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병원 같은 이런 데
라든가 또 항공, 비행기 이런 데 체험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어렵고 또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체험들은 주로 학교로 찾아가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갔을 때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대가 비슷하고 하니까 그런 형들, 누나들, 언니들이 왔을 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멘토들이 가서 강의를 하면 뭐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도 실제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멘토링 같은 수업들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또 뭐 동물들의 체험이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조금 거기 다 나가서 하기가 어려운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또 그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체험을 해주고 할 때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또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체험처에 가서 해보는 것. 네. 우리 부산과 또 해운대 같으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가 디자인 센터라든가 뭐 여러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체험을 또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또 정말 또 전문 우수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가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가서 보고 또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는 체험처를 찾아가는 그런 체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센터 각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뭐 진로 캠프라든가 또는 진로 박람회라든가 또는 기자단이라든가 또 초등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이라든가 진학 진로 상담 그리고 또 학부모 진로교실 진학교실 또 토요 진로 진학 코칭 교실 이런 것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우리 센터에 찾아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취향이나 뭐 정해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요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개인에 대해서 정말 또 알고 싶고 진로를 또 한번 탐색하고 또 개발하고 설계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개인 상담을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전부 어떤 일반 상담이 아니고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신청을 하면 진로 검사를 하고 진로 검사도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학업과 관계된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진로를 더 알아보는 그런 검사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검사의 해석과 그리고 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보통 이때는 요즘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개인적으로 먼저 신청했고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청해서 뭐 가족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엄마와 또는 아빠와 둘이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학생들이 조금 스스로 혼자서 오는 경우는 한 뭐 20% 정도 될까 말까 고 대부분 다 한 70~80% 이상은 부모님들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같이 부모님도 같이 상담이 보통 학생들이 모든 진로를 정하고 할 때 참 그래도 1차적으로 많이 부모님들하고 의논하는 부분이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검사를 하고 해석까지 했다면 이제 또 다음 회기 약속을 해서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이제 개인적인 그런 진로 탐색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학교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고 어떤 학생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기 위한 거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진로 프로그램들을 보내고 주로 지원을 할 때 학교의 희망을 먼저 받습니다. 학교의 진로 교사들을 통해서 진로 전담 교사들을 통해서 학년 초에 또 학년 말에도 계속 그런 모니터링을 하지만 학년 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쭉 학교에 내보내서 교사들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럼 또 교사들은 또 학생들의 희망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점들을 하고 싶어하는지 그 수요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중간중간에 매 날마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 그 피드백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항상 그때그때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영화 영상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영상 미디어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상위원회도 있고 영상물 등급위원회도 있고 또 영화의 전당 또 시청자 미디어 재단 뭐 이런 여러 또 국제 청소년 어린이 영화제도 있고 비프 같은 그런 여건들도 있고 해서 영상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학교에다가 영상 미디어 동아리를 지원을 해서 쭉 1년 동안 한 달에 2번 이렇게 2시간씩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거를 연말에 영상 발표제를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같이 항상 진행해 왔는데 2015년 우리 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지금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때는 온라인으로 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학교에서 그냥 환영받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진로 교육기관을 찾기 전에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은 아무래도 학교잖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여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나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이루어집니까?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학교가 1차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다른 그냥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모으는 게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학교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뭐 기본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우리 특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너무 열렬한 지지와 또 감사와 이렇게 한호를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고 또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또 이렇게 센터를 만든 기관은 그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또 각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도 굉장히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또 그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제 본청이고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항상 이렇게 연계를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에서도 항상 모든 프로그램들을 같이 또 공유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밀하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과거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학생 때 장래 희망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참 꿈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정말 뭐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들 하나하나 이렇게 접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자신이 꿈이 뚜렷하게 뭔지가 딱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학생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그런 편이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조금 더 특히 또 다른 것에 이제 접하기보다는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조금 그래도 지금 또 다양한 좀 책을 읽고 또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또 습득하고 또 그리고 또 조금 그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 검사나 진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거기에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요즘 책을 너무 멀리하고 있어서 좀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스마트폰과 잠시 떼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관심 갖는 분야를 조금씩 찾아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학을 가고 청년이 돼서도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진로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앞에 질문하고 또 조금 약간 비슷한 곳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와 또 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좀 관심 분야 있는 분야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연구하고 그 방면을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또 거기에 파생되는 다양한 직업들을 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이 좋다, 나는 뭐 그런 게 좋다 이러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일을 보다 보면 반려동물의 종류도 많고 또 거기에 반려동물과 관계되는 뭐 이런 직업들이 수의사부터 뭐 애견보호사, 미용실 뭐 온갖 파생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또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정말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멘토를 발견하고 정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 정보들은 요즘 너무나 많이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찾아가고 만약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다가 그런 멘토를 실제로 정말 만날 수 있다면 인생에서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방면을 늘 찾고 탐색하고 하다 보면 그런 길은 또 많이 좀 쉽게 발견되지 않을까 발견하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 멘토 롤모델 이런 거를 한번 찾는 노력을 해봤으면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또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텐데요. 청소년들이 진로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학부모들이 사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케어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들이 참 자녀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집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모습과 학교에서 모습과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하는 모습들이 전혀 엄마들이 학교나 선생님이나 다른 데 가서 내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나 이렇게 정말 조금 동떨어진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이럴 때가 많은데 언제나 부모님들은 자녀는 집에 와서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 이 그림을 딱 그려놔놓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항상 불안하고 뭐 이런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식에게 정말 또 좀 관심을 가지고 애가 뭘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강요보다는 뭔가 제안이나 이런 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고도 이렇게 강요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잘 스며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한 그런 넌 이런 게 어떨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한번 그게 생각해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런 거를 관심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좋은 그런 강요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볼 수 있는 것 부모가 조금 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이 좀 부모의 좋은 역할이 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직업도 훨씬 다양해지고 그에 맞는 역량 개발도 중요해졌는데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향후 활동 계획 및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해운대구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전부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본연의 의무가 있습니다. 체험처를 다양하게 계속 발굴을 하고 그 체험처들이 제일 잘 되고 있는지를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런 본연의 의무는 계속해서 충실히 하면서 또 항상 교사와 학생과 또 학부모가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요즘은 항상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직업과 그런 다양한 그런 직업의 세계를 항상 학교에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항상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열렬한
지지와 감사와 이런 환호를 보내는 그 요구에 항상 그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인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희자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폭넓게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학부모는 물론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6개국은 진로교육센터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